원래는 이제 건강도 같이 이렇게 해드리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살이 빠지는 원리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하면 두 가지를 하면요 굉장히 지루하지 않고 이 인체 그 어떤 그 체형이 척추하고 관련이 있는데 척추하고 척추 사이로 흐르는 신경과 신경이 컨트롤되는 근육이 잡아주는 척추, 신경, 근육 요 원리도 제가 맛배기로 중간중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이로프랙틱 그걸로 제가 사업을 했었어요. 운동치과는. 그래가지고 저를 만난 사람들은 전부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10분 중에 9분은 병원에서 수술하자는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오셨다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로봇과 달리 몸의 치유력이 대단합니다. 의사는 의사대로 관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스트레칭하고 근육 강화하고 체형을 바로 하면 웬만하면 다 낫습니다. 근데 당장 보니까 이제 급하니까 근데 정말 참을 수만 있다면 그 운동하면 다 보존이 돼요. 근데 그 원리를 알면 자기의 그 맞는 그 요가 요법을 응용해 가지고 요가에서 요쪽으로 했고 요 균형적인 어떤 처방을 하면 낫진 않는데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면 어디가 안 좋으면 요쪽으로만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그 모델입니다. 제가 20대 때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92kg 되는데 30kg가 빠졌다고 보면 돼요. 62kg. 완전히 인도의 무슨 성녀 여기 핏줄이 쫙 나오고 그래서 남들이 목욕탕 가서 보면 너 아프냐? 왜 그러냐? 배에 핏줄이 보이냐? 대퇴 뭐 동맥이 보이냐? 뭐 그랬어. 아버지부터 그랬어요. 근데 소화를 못 시킬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 원인이 여기 보면 미주신경, 자율신경 이게 시상하부터 이렇게 나오는 미주신경이 이게 자율신경인데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있냐? 척추의 자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지하고요, 이 척추 흉추 6, 7번 T6, 7 하에 또 위신경 미수라고 하는데 한의학에서 미수라고 거기가 T6, 7 거기가 위 신경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으면요 어깨 아프죠? 어깨 육지. 요 어깨 여전히 여기 불안인데 이쪽에 그 다음에 이게 폐하고 다 연관이 있는데 기침을 하는 게 천식 있는 게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관지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신경이 연결돼 가지고 신경의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위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관지가 간질간질한 거예요. 근데 머리에서는 기관지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살 빠지는 법에 대해서 제가 있는 구석에 있어야 살을 안 빠져요. 왜냐하면 하면 되지 뭐. 진짜 살 빠져요. 그런데 원리는 아는데 실천력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해줘요. 10회까지 가. 진짜. 오늘의 날씨에서 오늘 마지막 끝나는 날 다 뼈만 있는 거야? 나의 날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또 할 건데 아까 그 수압 분석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수압 분석. 여기서 수압 분석이 나오는데요. Opportunity, Selection, Strength, Weakness 나오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기회, 여기 opportunity 있고 그 다음에 selection 있고 strength 있고 weak 있죠. 수학 분석이죠. SWOT 그죠? 신기하죠? 거기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먼저 나와야지 수학 분석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고객이 누가 있는가가 나와야지 opportunity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반대로 위협은 어디서 나오냐면 경쟁자가 많으면은
슬래튼이죠. 여기가 경쟁자야. 그래서 여기는 고객이 누구냐, 여기는 경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슬래튼이 된다니까요. 여기 되죠. 그리고 스트렝스는 어디에서 나와요? 경쟁자 대비. 내가 경쟁자 대비 강점이 뭔가, 경쟁자 대비 약점이 뭔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강점이 될 수도 있고요,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장점으로 하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스트렝스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스트렝스는 어디서 나온다? 경쟁자 대비 강점다. 그리고 나의 내부의 직원과 투자와 자원, 토지, 이런 자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장점, 이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반대가 뭐죠? 경쟁자 대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그걸 우리는 약점이라 하고, 경쟁자 대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자원, 약점이죠. 경쟁자 대비 가지고 있지 못한 것도 약점이라고 하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자신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약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장점과 강점, 약점 안에는 장점 대비 약점이 될 수도 있고, 강점 대비 약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고 수업 분석 다 했다고 하고 끝 이래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전략이라는 건사, 이걸 통해서 OS 전략이 있고, OW 전략이 있고, TS 전략이 있고, TW 전략. 이 전략이라는 게 뭘까요? 그 전쟁에서 보면 당신이 그 북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 무기라고 합니다. 전략 무기가 뭐예요? 핵 배낭, 아니면은 요즘 나오는 현무포, 그러니까 탄두급, 핵 무기급, 아니면 또 뭐예요? F-35 전략 폭격기, 이런 거를 우리는 킬 체인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파급 효과가 가장 큰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왜 전략이 나왔냐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키가 되는 파급력이 큰, 어떻게 보면 전략, 수단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업 계획서에서 이 전략이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했을 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을까, 그것을 우리는 정하는 것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파급 효과가 큰, 즉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는 방향을 우리는 여기서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방향이 사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으로서 내가 포도를 하나 더 생산을 할 건가, 포도 샤인머스켓을 할 건가, 뭘 할 건가, 그거는요 전략이 아니에요. 전략은요 말 그대로 회사 차원에서 내가 샤인머스켓도 있고 산딸기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수단들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포도라는 것도 있고, 이제 농장을 하면 여기는 지금 키우고 있는 작물들도 나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작물들을 다 고려해서 이런 나의 장점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와 고객과 경쟁자를 고려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그걸 우리는 전략이라고 하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수학 분석은요 나의 인생과 회사 차원에서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수학 분석을 씁니다. 회사 차원,
또는 나의 인생 차원에서 방향을 결정할 때 큰 틀을 만들 때 전략을 쓰는 거예요. 아니 저 수학 분석을 쓰고 그 수학 분석을 쓰는 이유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미국을 갈 건지 아니면 유럽을 갈 건지 그 방향을 설정하고 이 방향을 설정을 하는데 그 방향 큰 방향 방향 1 방향 2 방향 3 방향 4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 방향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방향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무엇을 할 건가? 도대체 무엇을 할 건가? 그래서 이걸 what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무엇을 할 건가? 큰 대명제로서 무엇을 할 건가? 그게 나오면 그 다음에 저거를 어떻게 구현을 하지? OS, OW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회를 내가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게 돈을 제일 벌기 쉽죠. 내가 당장 남보다 잘하는 것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당장 그냥 돈 안 들이고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뭐냐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추가 투자 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는 돈을 당장 벌 수 있는 전략이에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약점을 보완해서 기회를 살리려고 보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매출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기 전략이에요. 장기. 이거는 단기 전략이라고 해요. 그죠? 내가 2, 3년은 투자를 해야 돼요. 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2, 3년 후에 내가 만들었더니 트렌드가 또 바뀌어버린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IT 업계에서는 그러지 말고 너하고 내하고 같이 조인트 해가지고 조인트 벤처로 해서 서로 협업해서 뭘 해보자는 게 그게 요즘 대세야. 그래서 이 전략을 우리는 협업이라고 합니다. 협업 전략 또는 오픈 이노베이션, 영어로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하는 게 회사의 또 경쟁력이에요. 이걸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협상력과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상대방과 잘해야 할 능력이 필요하죠.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6차 산업을 하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AI를 접목을 한다. 그럼 내가 AI를 어느 세월을 배워가지고 어느 세월을 해요. 그럴 때 AI를 잘하는 기관이나 학교나 뭐 아니면 전문가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죠? 나는 6차 산업에서는 내가 전문가고 AI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AI 전문가. 그러니까 그런 공학적인 거하고 내가 잘하는 분야하고 협업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일으키는 게 OW 전략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중심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OW 전략을 장기 전략으로 갔는데 지금은 같게 봐요. 오히려 그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이걸 해가지고 똑같이 빨리 돈을 아퍼튜니티를 살리는 게 요즘 트렌드라는 거예요. 오픈 이노베이션. 자, 세 번째가 뭐냐면 경쟁자가 많으면 고객이 줄어들겠죠. 거기에 대해서 나의 강점을 이용하는 건데 이게 경쟁자가 많고 내가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틈새 시장을 찾아내서 경쟁자들이 못하는데 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럼 시장을 어떻게 해요? 개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을 발굴하는 전략입니다. 없는 시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있는 시장인데 못 본 시장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틈새 시장, 니치 마켓 들어봤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경쟁자보다 강점이나 아니 단점이 많고 뭐 그다음에 경쟁자는 덕실덕실해. 그러면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지. 하지 않는 게 제일 상책이지. 철수. 하던 게 있으면 철수하고 만약에 내가 앞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선순위는 O에서는 OW 전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요 TS 전략 그 방향으로 내가 뭘 하겠다고 여기에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 요 관점에서 내가 적어드릴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제일 머리가 그 분야 이 분야도 잘 알고 내가 뭘 하는지도 다 파악을 하니까 여기 여러분이 적는 게 진정성이 있어요. 내가 대신 적어주는 게 진정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적어야 되겠지. 내가 어느 세월에 다 공부해서 이거를 적어주겠어요. 근데 컨설턴트들이 와서 이걸 적어준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사람이 만약에 컨설턴트가 적어준다면 여러분의 회사의 직원화가 돼야 돼요. 한 몇 달을 거기 그냥 출근해가 직원으로서 있으면서 한다면 몰라도 그냥 대충 해서 하는 거는 그냥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것 때문에. 이게 전수가 되냐 이거죠. 제가 물고기를 키워보니까 지금은 구피를 안 죽여요. 죽이고 싶어도 안 죽더라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데 저는요 해보니까 환수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미생물이 세팅이 되기 전까지는 환수를 해주고 나중에 보니까 어느 정도 미생물이 되니까 물고기 수만큼 미생물이 똥을 어떻게 할 정도가 되니까 그다음 안 죽어요.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저는 그 모래에다가 밑에 모래에다가 실지렁이를 키워요. 그 실지렁이 거기에 오스에 사니까 냄새가 엄청 하니까 그렇게 하면 물고기가 죽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해가 지금 실지렁이 관에서 버글버글해요. 밥 안 줘도 물고기들이 바닥에 딱 깔려가지고 그 잡아먹느라고 정신이 없어. 엄청 큰 겁니다. 제가 그건 시도를 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지금 집에서 와이프한테 내가 이것까지 다 이야기를 앞뒤 전후를 안 하니까 이제 근데 저는요 지금 제 나름대로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보면서 막 그런 시도를 막 해나가니까 이제 밥 줄 이유가 없어요. 실지렁이에 제가 밑에서 지가 그냥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지렁이가 한 이만큼 몇백 그램이 되는데 그게 요만큼 되는 여기 30바이 30 정도 되는 어항 밑에 한 요 정도 모래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일반인이 보면 지렁이가 산다고 생각을 못 할 정도예요. 그럼 내가 지렁이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스포이드 있죠? 여기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몇 번 이렇게 툭툭툭툭 이제 그 물이 뒤집어지면서 빨간 지렁이들이 하늘 팍 올라와 있고 물고기들 확 해가지고 땅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하여튼 저도 시험 단계예요. 물고기도 건강하고 뭐 실지렁이를 많이 먹으니까 애들이 알을 잘 낳고 뭐 새끼를 잘 낳는다 해가지고 네,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런 전략 방향, 이 방향을 이게 뭐냐면 방향을 설정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어떻게 하지? 이걸 우리는 그 군대에서는 전술이라고 해요. 전술은 뭐죠? 구체적으로 뭘 할 건가? 그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할 건가를 봤더니 방향이 나왔어. 그 다음에 뭘 하죠? 그때 이제 내가 그 방향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나의 장점을 이용해서 기회를 살리는 걸로 이 안에 무슨 아이템으로 뭘 하겠다. 여기 세부 아이템들이 방향이 나오고 그 방향에 대해서 내가 뭘 한다? 사업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술은 사업 아이디어를 이때 개발하는 거예요. 발굴이나 개발. 어떻게 발굴이나 개발해요? 내가 아까 요 고객이 누군가에 대해서 벌써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그럼 시장에
고객이 있잖아요. 그게 타겟 고객이라고 해요. 타겟 고객이 있는데 고객이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머릿속에 무엇을 원하는가를 끄집어내 가지고 구체화를 시키는 게 사업 아이디어. 구체화를 뭐로 시켜요? 우리는 제품을 기획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늘 뭐 있잖아요. 그럼 뭐 하늘마. 그럼 하늘마라는 게 이 고객이 있고 그 하늘마라는 거를 아이템을 발굴했잖아요. 그 고객을 알았으니까 그 고객이 보니까 이 마가 땅에만 있는데 이게 하늘에 이렇게 있고 이러니까 뭔가 새롭고 좀 뭔가 새로우면서도 마의 기능을 하면서도 이런 스펙이 여기 고객의 니즈에 보니까 뭔가 새롭고 그러면서 그러고 키우기 쉽고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걸 스펙을 딱 보니까 하늘마예요. 이건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마의 스펙을 보니까 어때요? 프로덕트와 프로듀서의 차이점 알죠? 1차 농산물은 우리는 프로듀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2차 가공을 한 거를 우리는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로 이거 프로듀스 관점에서 어떤 농산물의 품질의 제품을 만들 건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할 건가, 그리고 이거를 유통 채널은 고객들이 봐서는 어떻게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게 플레이스, 이걸 우리는 유통 채널이라고도 해요. 채널이라고. 고객이 어떻게 편리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들 건가, 플레이스. 그 다음에 고객한테 정보를 어떻게 알려줄 건가, 그걸 우리는 프로모션이라고 해요. 고객이 어떻게 쉽게 구매 결정을 하겠는가, 이런 거를 기획하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기획이라고 하죠. 마케팅 기획이라고 해요. 저 마케팅은 뭐냐면 마켓 시장이잖아요. 마켓을 ing 기획한다 해가 마케팅. 요 단계가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가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런 과정이 먼저 다 준비가 돼야지 사업 아이템이다. 그런데 사업 아이템이 지나가다가 아이디어 좋은 거 나왔어. 그게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된 사업 아이템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사업 계획서를 발표를 하러 갔더니 내가 사업 아이디어가 이런 관점에서 뭔가 사업 계획서가 PT가 돼야지 설득력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뜬금없이 얘기 나왔고 그러면은 어때요? 떨어지죠. 이유 없이 떨어져요. 내가 왜 떨어지는지 모르고 떨어져요. 왜 웃으십니까? 떨어져 봤으니까. 찔려서요.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